여자 못 만나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질문을 하면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성성이 떨어지는 포인트거든요.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여자가 말을 하면요 딱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별거 아닌 솔루션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이브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하면 라는 것만 뇌리에 박은 상태로 이게 큰일 나지 않아요. 보통 모쏠 찐따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말에 어떤 강박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썸 단계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별것도 아닌 그거 갖다가 여자가 정내미가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리성님, 긁히는 것이나 자격지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력해서 괜찮은 성과를 내도 무의식적으로 남과 비교하고 잘난 남자를 보면 움츠러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잘 못하고 막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나보다 괜찮은 남자가 많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잘 못 들이대고 돈적인 부분에서만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뭐 외모적인 부분? 돈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저보다 우월한 남자 앞에서는 제 생각을 당당하게 내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바이브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냉정하게 그럼 본인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건강병원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막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구독자가 막 10배 더 많은 뭐 유튜버를 만나거나 해도 똑같이 사람으로 대하거든요. 똑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요. 왜냐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 구독자나 뭐 인기라는 게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저도 구독자가 저보다 10배 더 적은 유튜버를 봐도 똑같이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00만 유튜버를 대할 때랑 3만 유튜버를 대할 때가 완전히 똑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이거는 저희 와이프도 제 영상을 맨날 보고 제 친구들도 다 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독자가 3만이 아니라 3천이어도 진짜 똑같이 대해요. 저는 이거는 그냥 구독자일 뿐이지 이게 뭐 인간의 설이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나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남을 그거 갖다가 무시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런 거 갖다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병신은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냥 저도 어디를 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저 30만 유튜버예요 하면은 저보다 구독자 훨씬 많은 몇백만 유튜버가 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병신은 뭐래? 막 저는 이러고 말거든요. 그거 다 제가 긁히고 이런 게 아니라 병신이네? 그냥 이러고 말아버려. 왜냐면 전 진심으로 그게 뭐 딱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를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요즘에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30만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3만 유튜버를 진짜 걔 족밥으로 보는 놈이면 자기도 그 300만 유튜버 앞에 가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병신짓을 하고 있더라고. 족밥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내 마인드 자체를 뜯어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형님, 베트남 후기 좀 더 들려주세요. 아니 근데 베트남에서 제가 거기서 무슨 신나게 뭐 여자들이랑 놀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제가 막 베트남 여자들이 우호적이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진짜 길을 걸어가는데 여자들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쌀국수 집에서 쌀국수를 먹고 있는데 베트남 여자들이 와가지고 뭐 어디서 왔냐 이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실제 그 베트남 핫한 데를 가야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압구정 벨뷰라든지 뭐 이태원 프로스트 이런 데를 가야지 그런 대화 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베트남에 간다고 해가지고 길거리를 그냥 모델 워킹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말 걸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리섭씨, 소개팅 앱에서 만나서 잘 된 사람 주변에 있으신가요? 많아요. 저도 그 과거에 슬기 만나기 전에 20대 때 가장 오래 사귀었던 여자애를 소개팅 앱에서 만났었다니까요. 그 발레하던 여자애. 걔는 그 당시에 여중 여고 나오고 그 발레학과도 그 여초과다 보니까 걔도 남사친이 아예 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 뭐 만날 그 건덕지도 없고 해가지고 미팅 같은 거 나가도 얘가 막 끼도 못 부리고 막 말도 잘 못하고 쑥스러움 많이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거기서 남자 만나기도 힘들어서 자기도 그냥 소개팅 어플 한번 다운받아서 해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걸려가지고 만나게 됐던 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솔직히 낮기는 하죠. 소개팅 앱이 근데 남녀 성비가 박살이 났던데요. 9대1 이렇던데. 그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9대1 맞아요. 전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개팅 앱에서 우리는 여자가 많다 하는 거 다 개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남자가 9인데 그 9 중에 제대로 자기 프사를 예쁘게 올려놓고 제대로 어떤 여자 기준에서 그 9 중에 90% 이상은 다 병신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 사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진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 먹으면 거기 소개팅 앱에 있는 남자들 90%가 다 찐따여가지고 내가 조금만 그 잘 세팅해놓으면 걔네가 나를 오히려 돋보이게 해주는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조금 바꿔 먹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남자들의 프로필을 내가 못 보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의 프로필 상태를 잘 몰라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다 나랑 비슷하게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남자가 9명이고 여자가 1명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선택을 받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 과거에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애들한테 제가 전 심심할 때마다 너 어플 켜가지고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보여달라고 하면은 일단 하루에 진짜 쪽지가 미친 듯이 오기는 해요, 얘네. 근데 다 보면은 다 개찐따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생긴 게 찐따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진의 느낌. 예를 들어 진짜 무슨 뭐 꾀죄죄한 그 목욕탕에서 지 혼자 존나 존잘 그 치명적인 표정 해가지고 찍는 그 셀카. 그 남자인데 무슨 뭐 지가 무슨 뭐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그 정장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그 증명사진 올려놓는 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답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남자가 9고 여자가 1이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섭님이랑 살면서 안 맞는 유형이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보여주기 위해 인생 사는 사람들이랑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스타만 봐도 이 사람이 인스타를 어떤 심리로 하는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티 날 거라는 생각은 못해.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오늘 닭갈비 같은 걸 먹으러 갔어. 근데 닭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이게 맛있어서 그냥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인스타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예를 들어 어떤 파티에서 나를 불렀어. 그러면 저기 가면 인스타 올리기 되게 좋겠다. 오씨, 저 파티 가가지고 나 찍어가지고 뭐 사람들 태그해가지고 어디 파티 왔어요 하면 나 되게 인싸처럼 보이겠지, 나 있어 보이겠지,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극혐해요. 내가 그냥 어떤 파티가 있어. 그리고 그게 내 일상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 간 김에 그냥 친구들이랑, 원래 사진도 잘 안 찍는데 그냥 사진 찍은 김에 이렇게 인스타에 올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 웬만하면 이게 티가 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어딜 가고,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뭐를 먹고,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비싼 술을 까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진짜 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강의 수강 구독자입니다. 지금 번호 따서 만나는 분이 알고 보니 29살, 저는 24살입니다. 그분 키가 160 초반인 걸 빼면 얼굴은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저는 대학생, 그분은 괜찮은 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제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한다고 하네요. 신분 차이도 있고 결혼할 나이인 여성분을 만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여자가 괜찮다고 그러면 그냥 만나세요. 여자 나이 근데 29이면은 요즘에는 막 그렇게 막 나이가 많고 막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여자가 예를 들어 나이가 뭐 34살이고 34, 35 막 이래. 근데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이러면은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여자 나이 막 20대 후반이어도 막 그렇게까지 압박감 갖고 이런 여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도 전 된다고 봅니다. 리선님, 경쟁자 있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당연히 나한테 올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여유 있게.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그 자꾸 여자한테 그 경쟁자가 있으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쟁자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에는 멘탈을 못 잡으면은 고만고만한 여자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괜찮은 여자는 다른 남자 눈에도 다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여자 주변에는 진짜 발정난 새끼들이 오지게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에나들이 아주 그냥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디폴트로 그냥 잡아놓으면 돼요. 아까 전에 소개팅 어플 얘기할 때도 어떤 분이 막 그러셨잖아요. 소개팅 어플 성비가 9대1이라는데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요, 현실 세계도 사실은 똑같아. 현실 세계에서 조금 예쁜 여자 있잖아. 예쁜 여자한테 들이대고 싶어하는 남자가 9대1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그 같이 있는 여자한테 주변에는 그 경쟁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그거를 뭐 경쟁자가 있을 때는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거는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예쁜 여자 만나기에는 조금 멘탈이 많이 약하신 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리선님, 연애 강의 보고 누가 봐도 예쁜 여자친구랑 1년 넘게 잘 교제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선님, 반팔티 너무 예쁘고 바지 롱다리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조티브랑 입은 반팔티도 너무 기대돼요. 저 아우터는 안 만들어 두시나요? 긴팔, 반팔, 반바지 모두 마음에 들어서 남편 계속 돌려 입고 있어요. 깔별 소장. 감사합니다. 아우터는 이제 가을쯤에 나오죠. 지금 여름이라. 여자가 예의 있게 대하는 것과 호감 있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여자를 별로 못 만나봤으면 잘 모릅니다. 이게 상당히 표현하기가 애매하고, 그 연애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저 새끼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눈을 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눈빛이죠. 여자가 나를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설레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건지는 그냥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기 위해 여자를 좀 많이 만나봐야 돼요. 리서평님, 안녕하세요. 반팔 품절이던데 옷들 초반에는 일부러 조금만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놨는데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또 품절이 또 돼버렸습니다. 이섭님 남편한테 선물했는데 맨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섭님은 헤어지고 전 여친한테 미련 남아서 연락하신 적 있나요? 저도 많다니까요. 20대 때. 20대 때 저는 여자한테 까이고 나가지고 그 여자인의 집 앞에서 밤샌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다 있지. 지금 와서 보면 다 추억이지 그것도. 안녕하세요 리섭님. 반팔티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서 감히 형용할 표현조차 생각이 안 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디법이 궁금해서요. 블랙 스트레이트 진의 앞부분만 넣어입고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빼서 입는 앞 너이 코디로 입어도 문제 없을까요? 항상 행복하세요. 근데 뭐 잘 어울리면 그렇게 입으셔도 돼요. 근데 옷 두께가 조금 두꺼워가지고 너입을 조금 잘 해 입으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앞으로 완전히 많이 뾰족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잘 어울리신 대로 입으시면 됩니다. 슬랙 세인티 배바지로 입어도 될까요? 지금 판매하는 두꺼운 옷이요. 배바지는 솔직히 그 다음 주에 오픈하는 그 조금 얇은 걸로 하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본인이 몸통이 좀 있는 타입이면은 배바지 해도 돼요. 지금 두꺼운 것도. 근데 몸이 되게 얇은 분이라면 지금 제 티셔츠가 팔도 되게 두껍게 나오고 몸판 자체도 이렇게 되게 두껍게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 허리가 만약에 이렇게 얇아. 그럼 이렇게 벨트로 묶어가지고 이 안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쑤셔 넣으면은 되게 우스꽝스러워질 수가 있어서 넣어 입는 거는 본인이 몸통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넣어 입어도 되거든요. 근데 허리가 되게 얇은 분들의 경우에는 넣어 입으면은 너무 많이 운다 그래야 되나? 옷 자체가? 그렇게 돼서 조금 비추천합니다. 그래 넣어 입는 거는 그 얇은 티셔츠 나왔을 때 그걸로 넣어 입는 걸 추천합니다. 나는 솔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리뷰해주세요. 나는 솔로 근데 지금 요즘에 최근 거 안 본 지 좀 됐어요. 그냥 드문드문 봐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니까 처음 1, 2부 한 3부 정도까지 보다가 안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리뷰하려고 한번 봤었는데 어차피 한 얘기의 반복이어가지고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또 까야 돼. 출연자들을 얘는 또 이러네 쟤는 또 저러네 하면서 그거는 저는 딱히 의미가 없다고 봐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순자님 있잖아요. 이름이 순자 맞나? 그 남사친 문제로 막 하셨다는 분. 그분은 진짜 완전 막장이긴 하시더라. 네, 그분 같은 타입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보통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근데 그분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영상에서 보니까 그 상철님이랑 데이트를 하다가 자기는 남사친이 와이프랑 싸우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그 남사친을 본다는 거야. 와이프를 떠나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와이프를 떠나서 나는 그 남사친이랑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쇼츠, 인스타 릴스랑 유튜브 쇼츠랑 같이 올렸었는데 저의 남사친 여사친 관이랑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진짜 내가 어떤 친구를 위하고 그 친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은 나 때문에 연인이랑 싸우면은 당연히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오히려 그 친구한테 나한테 연락 오는 그 친구한테 욕을 박아야 됩니다. 너 정신 차리라고. 너 나랑 결혼할 거냐고 하면서. 근데 순자님은 완전히 반대더라고. 자기 남사친의 와이프가 자기를 만나는 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어코 만나겠대.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라 쳐.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하는 말이 상철님이 자기는 뭐 여사친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자긴 그래서 좋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까지는 이해해. 내가 남사친 있으니까 너도 여사친 있어도 돼. 난 그런 거 쿨해.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근데 자기도 싫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아는 거야. 나의 배우자 나의 여친 남친이 이성 친구랑 만나는 거를 자기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도 싫어한다는 걸 충분히 알아. 근데 내가 정말 이건 정말 이기적인 마인드인 거죠. 이기적. 내가 그냥 만나고 싶으니까 상대가 불편하든 말든 상대가 신경 쓰든 말든 나는 만나야겠다 이거잖아. 이거 정말 이런 사람은 친구로도 두면 안 됩니다 진짜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슬랙스 원단이 너무 좋아요. 매끈한 느낌. 아유 감사합니다. 네, 허벅지 넓으시면은 바지 이 사이즈 입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요즘 말하는 와이드 팬츠보다는 허벅지가 살짝 슬림하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요즘에 와이드 팬츠 광고를 보면요. 남자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 이렇게 일자로 서 있잖아요, 보통. 근데 와이드 팬츠를 광고하는 쇼핑몰 보시면 아시겠죠? 남자들이 다리를 쩍벌을 하고 있어.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들도 아는 거야. 다리가 땅딸만해 보인다는 걸 자기도 알아. 자기네들도. 그래서 이 중간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어야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 보이면서 조금 다리 실루엣이 예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다리를 막 쫙 빨려서 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쇼핑몰들에서는 인위적으로 예쁜 핏을 보이게 하려고 다리를 한껏 벌린 상태에서 사진을 찍거나.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도 예뻐야 된다는 전 주의여가지고 그 다른 와이드핏, 세미 와이드핏 파는 쇼핑몰 사진이랑 제가 파는 사진 보시면은 저희 거는 사진 찍을 때 모델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너비로 다리 벌리고 있을 때도 최대한 허벅지
허벅지랑 그 다리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서 통이 어느 정도 있는 실루엣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다른 일반적인 세미 와이드보다 조금 더 좁게 나왔어요. 그래서 허벅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리섭이 형 억강 검은 반팔 잘 입고 있습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에 나온 패션 철학과 일치하는 옷이라서 앞으로도 정말 믿고 구매할 듯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스티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썸남이 전단지 몸 싹 피하는 거 정떨인데 이해감? 짧은 글입니다. 지하철 계단 내려가는데 아줌마가 전단지를 주는데 몸 싹 피해서 총총총 내려오는 거 봤는데 뭔가 정떨인데 입들은 없덤이라는 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단지 나눠주는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길 가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내려오다가 그분한테 아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는데 싹 피한 다음에 총총총 이 총총총이라는 느낌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지. 싹 피해가지고 총총총.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정리미가 뚝 떨어졌다라는 글입니다. 아니 근데 어떤 식으로 뭐 싹 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멋없게 거절해가지고 이게 싹 피하는 것도 솔직히 좀 어떤 그 느낌 자체가 정뚝떨 느낌이 뭔지는 알겠는데 거절 못하는 남자보다는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예 최악은 저는 거절 못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받는 그 바보 등신들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나눠주는 그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안쓰러워가지고 받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존중합니다. 되게 착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절을 못해서 받는 호구 등신들이 있어요. 막 그런 거 누가 막 그 뭐야 도르라십니까가 막 이렇게 붙잡아도 그거 거절 못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막 계속 듣고 있는 이런 바보들이 있거든요. 못 부리치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거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려와 버리는 사람이 더 낫다고는 보는데 이것도 이제 100점짜리 처세는 사실은 아니죠. 여자가 봤을 때 조금 이런 그 제스처 같은 것들이 정이 떨어질 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아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밥을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안 받고 내려올 수도 있었던 건데 어떤 이런 촐싹거림 방정맞음 이런 게 아직 서로 사랑에 완전히 빠졌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썸 단계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별것도 아닌 그거 갖다가 여자가 정내미가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래서 별 생각 안 듦. 정떨 포인트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봄. 뭐라 할 순 없는데 이해감. 다들 피하지 않아? 엥 그렇다고 썸남이 그분을 째려보길 했니? 그분한테 욕이라도 했니? 뭘 했니? 안 받는 건 괜찮은데 몸 싹 피하는 건 정떨인디. 완전 민첩해서 정떨. 그러니까 완전 민첩했대요. 이렇게 총총총총 안 그래도 이렇게 조금 찐따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우리 그 찐따 그 걸음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쇼츠나 릴스 이렇게 뜨더라고. 찐따들 걸음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걷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그래도 총총총총 이렇게 걷는 타입이었는데 총총총 걸으면서 할머니가 나눠주네? 쓱 피하고 쏙 피해가지고 생각할수록 정떨인데 싹 피하는 그 몸짓 개시름 좀 둔하게 피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크크.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여유로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스처 같은 것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또 촐싹거리고 방정 맞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제가 정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똑같이 거절을 했다고 해도 그냥 둔하게 피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대답 같은 것도 너무 빨리 하면 안 좋습니다. 여자가 질문을 하면요 여자 못 만나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빨리 대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성성이 떨어지는 포인트거든요.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여자가 말을 하면요 속으로 딱 1초만 세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바이브가 이게 별거 아닌 솔루션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이브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하면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만 뇌리에 박은 상태로 속으로 1초만 세고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큰일 나지 않아요. 보통 모쏠 찐따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말에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하면 뭔가 큰일 난다는 어떤 강박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만나서 여자가 막 말을 하면 그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산을 좋아하냐고 바다를 좋아하냐고 나는 바다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가 뭐를 물어본다고 해도 그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늦게 대답한다고 해도 조금 늦게 뭐 행동을 떠나서 행동이라든지 뭐 말 대답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만 여유 있게 하는 연습을 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받으면 좋지만 뭐 평소에 받다가 그날 하루 안 받은 걸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아예 맥락을 잘못 짚었죠. 안 받아서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것까지 인정한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돼. 그냥 이렇게 나눠준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여유 있게 그냥 넘기고 갔으면 됐단 말이야. 안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철상맞게 총총총총 그 오는 것 자체가 지금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인데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음. 그냥 고개라도 끄덕이고 지나가는 사람이면 좋겠어. 아 근데 자꾸 억지로 막 전단지 밀어내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왜 정 떨어진다는지는 알겠음. 그 민첩한 몸짓.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는 뭐 어떤 할머니를 무시했다, 나보다 약자를 무시했다, 막 이런 거에서 정림이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추운 날에 고생하면서 나눠준 거 하나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아 그거 그렇게 막 피해 다니는 게 너무 정림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서 정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출석 맞고 방정 맞고 이런 거 자체에서 지금 정이 떨어진 거예요. 남성분들, 여자들이 이런 거에 정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대한 조금 반응을 느리게 하려고 하세요. 느리게. 그런 논리면 그거 받고 버리는 게 더 정떨인데. 그러니까 아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글쓴이의 글쓴 의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무작정 들이미는 사람이 더 싫어서 그냥 팔을 아예 내 몸 앞까지 들이밀고 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안 피하면 내가 팔 치고 가는 건데. 아니,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근데 나도 피하기는 해서. 그러니까 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닌데 참. 그래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뭐 이게 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사실 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는 한데, 뭐 길거리 전단지 받냐라는 질문에 거의 안 받는다가 38%, 거의 받는다가 33%, 그때그때 다르다가 29%. 그래서 뭐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인사이트 기사긴 한데, 전단지 안 받아가는 젊은이들 나쁜가요? 질문에 추운 날 거리에서 일하는 할머니들의 속마음. 추운 날 거리를 걸을 때면 발 동동거리며 부지런히 전단지를 나눠주는 할머니들을 볼 수 있다. 할머니들에게 전단지를 안 받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영상 속 진행자가 할머니들에게 전단지를 안 받으면 나쁜 걸까요? 하고 묻자 의외의 답변들이 돌아왔다. 한 할머니는 추운데 당연히 귀찮아하지요. 우리가 미안하지 라며 안타까운 속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매정하다고 못한다. 쓸데없는 걸 받아서 뭐 하겠냐고 오히려 전단지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할 게 없다. 70 넘으면 진짜 할 게 없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영상은 진행자가 직접 전단지를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되려 사과하는 게 마음 아프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받고 다니겠다고 노시를 밝혔다. 아무튼 간에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히려 남성분들이 여기서 배울 점이 많겠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들 앞에서 그 바이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풍기는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자들 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잽싼 그런 이미지보다는 차라리 극과 극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은 차라리 나무늘보 이미지가 나요. 제가 나무늘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극과 극, 아예 정말 느린 동물을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무늘보 이미지가 이제 막 돼지 새끼 같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건 안 되겠지만, 막 너무 촐싹촐싹거리고 빠리빠리 다니고 빠릿빠릿하게 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느긋하게, 그러니까 뭐 느리다기보다는 느긋한 남자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죠. 느긋하고 여유 있고 약간 이런 남자가 되려고 해야지 너무 막 촐랑촐랑거리고 빨리빨리하고 빠릿빠릿, 이 자체가 여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애 못하는 남성분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